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고 있던 일을 하나 맡아서 하는 중이라 회사가 크지는 않아도 성장성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거래처 사장님의 지인 아들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결혼 생각이 있진 않았지만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죠. 그렇게 소개를 받은 신랑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신랑은 저를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으로 알고 있기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저에게 너무 멋지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신랑을 만날 때마다 저를 많이 아껴주는 신랑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할 거라면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신랑은 아이가 물론 있어야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좋다 하는 사람이라 처음에 결혼을 할 때에 망설이게 된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찝찝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결국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같이 받자고 이야기를 했고 신랑도 저도 임신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몸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고 집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인테리어만 새로 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신혼을 만끽하자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서로에게 집중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많이 예뻐하셔서 주말마다 밥을 해준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시댁에 가면 몸에 좋다는 음식도 자주 해주기도 하셨고 특히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약도 자주 지어주셨습니다. 시댁도 저희가 아이를 많이 원하는 걸 알고 있다 보니 대부분 아이가 잘 생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이라고 듣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후로도 아이가 잘 안 생겼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결혼 전 건강검진 기록을 봤을 때에도 둘 다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저는 초조해졌어요. 이미 30이 넘은 나이다 보니 지금 아이를 낳아도 노산이니까요. 여보, 우리 시험관이라도 해볼까? 왜? 우리 둘 다 건강한데.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아니야, 요즘 당신이나 나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해보자. 저희의 소망과 달리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신랑의 말처럼 스트레스 때문일까 싶어서 저는 하던 일을 쉬고 있었고 신랑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제가 하고 있어서 사실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긴 했지만 나중에 아이를 육아하게 되면 신랑이 맡아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조카를 출산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더 못 미룰 것 같아. 우리 이번엔 시험관이라도 해보자. 그거 하면 여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좀 더 기다려보자. 난 괜찮아. 안 그래도 난 노산인데. 당신 걱정돼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어서는 바깥이라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애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안달복달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듯이 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님과 다툼이 있었고 신랑의 손에 잡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정말? 뭐가?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내가 결혼할 때 분명 말했지? 나는 아이 꼭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몰아세운다고 될 일이야? 안 되니까 다시 병원도 가보고 의학적 도움 좀 받자는 거잖아.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 그거 듣지도 않는다고. 내가 병원까지 가야 할 만큼 몹쓸 사람이야? 나는 벌써 몇 번이나 다녀왔어. 그래서 당신도 좀 같이 좀 가자는데 그걸 그렇게 못 해줄 일이야? 솔직히 말해봐. 당신 아이 갖기 싫어? 그래, 가자 가. 그렇게 몇 차례의 다툼 끝에 신랑과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기다리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의사 선생님이 걸어와서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이었고 마침 신랑의 진료를 봐준다고 하셨어요. 신랑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검사를 거부했고 그날 검사를 못 받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 왜 이리 병원을 싫어하는 건지,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던 뒷모습이요. 신랑이 결혼 전 건강검진한 기록지를 찾아보니 동네의 병원이었고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은 신랑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집으로 가야 하나 싶었는데 뒤돌아서 가는 길에 신랑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도 다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신랑은 의사 선생님께 거의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몇 년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보세요. 이제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때 돈보다 2배 더 드릴게요. 병원에서 이러지 마세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와이프가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선생님 진료 기록서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가 복잡해서 근처 카페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찝찝하면 같이 병원에 가서 보자는 거였어요. 신랑이 말한 대로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은 신랑의 정자와 수 그리고 활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제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그 순간에도 저는 의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나와 신랑의 휴대폰을 보는데 송금 기록에 박땡땡이라는 이름이 보였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방금 다녀온 비뇨기과 이름이 박땡땡 비뇨기과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신랑의 기록에 대해 의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어제 무정자증이라고 말을 하던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네? 어제 병원 갔다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미안하다고 사실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체가 섞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검체가 섞여서 그런 것 같고 무정자증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돈을 받고 검사를 잘못해준 게 걸리면 의사 면허가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사는 순순히 말하더군요. 의사가 말하길 몇 년 전에도 정상으로 진단을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신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급전이 필요해서 검사 결과를 무전자증을 정상이라고 판독했고 저는 그 판독 결과를 보고 결혼한 꼴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신랑이 일하고 있는 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긴데 집에서 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래? 그렇게 신랑과 집 근처 카페에 갔고 신랑에게 병원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신랑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저와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무전자증으로 나오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상인 척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니 많이 곤란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랑이 아이를 못 갖는 걸 알았다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신랑은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 계속 연락이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고 빌고 있고 시댁 식구들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신랑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다 한통 속인 사람들이었고 저만 빼고 시부모님도 모두 신랑이 무정자증임을 알고도 결혼을 승낙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중매를 해준 사람에게 추궁을 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저와 제 회사를 탐내서 먼저 소개를 해달라고 했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돈을 좀 받아먹기는 했대요. 결국 돈 때문에 저랑 결혼을 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가면 쉬라는 둥, 컨디션 조절을 하라는 둥 2년 동안 바보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신랑과 시댁을 상대로 사기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도 요청하고 있어요. 이번 일이 끝나도 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신랑은 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바로 잘라버렸고 이후에 다른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게 막을 거예요. 신랑과 시부모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 문제로 거짓말을 한 것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저처럼 이렇게 사기 결혼 당한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